자, 안녕하세요. 한국 불교사와 관련해서 삼국유사로 살펴보는 붓다로드 시간입니다. 역사 플러스 설화, 전설 이런 것들이 뒤엉켜 있는 아주 복잡하고 재미있는, 그리고 그것의 내포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제가 이제 삼국유사래도 책 순서대로 안 하고 역사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맨 앞장,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맨 앞이라고 생각되는 불교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잠깐 해드릴 거예요. 몇 시간 동안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나라의 불교가 언제 전래되었다고 얘기하냐면 372년에 고구려 불교 전래, 그 다음에 384년에 이제 백제, 그 다음에 527년에 신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보다 빠른 이야기들이 삼국유사에 많이 나옵니다. 이거보다 연대가 앞서는 이야기들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만 정리를 해드리려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잘 몰라요. 그래서 야, 이게 생각보다 좀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섞여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얘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삼국유사 이련이 썼고요. 대부분 언제 썼다라고 판단하냐면 1281년 정도 무렵에 찬술했다라고,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습니다. 그때 청도 운문사 주지 하셨을 때 비구니 사찰인데 비구 스님이 주지가 돼요? 그때는 비구니 스님 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무렵에 찬술을 했고, 아무튼 삼국유사를 봤을 때 제일 먼저 궁금해야 되는 부분은 선종 스님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 이 생각을 하시면 삼국유사를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보통 사람은 삼국유사를 읽어도 그 생각 없이 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는 선불교에 대한 선종 큰 스님들 얘기가 생각보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는 의상, 원효, 뭐 자장, 뭐 원광법사 이런 얘기들은 다 나오는데 이상하게 선종 스님들, 구산 선분 스님들 이런 분들 잘 안 나옵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범주 자체를 삼국유사잖아. 그러니까는 삼국하고 통일신라 시대 정도까지 끊어놓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선종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려말 선초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봤을 때 별로 없죠. 저거 이제 장사 시작하자마자인데, 여기서는 지금 범위를, 그러니까는 그런 거죠. 나는 조선 역사를 쓰겠어요. 그런데 선종이 등장하는 거는 조선 말,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구한 말 이때쯤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이미 조선도 이렇게 된 상황이라서 별로 이걸 다뤄야 되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좀 이렇게 빛나는 시대가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는 거고, 또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정사원하고 선문염송사원이라고 이 이련 스님이 지은 더 대단한 저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30권짜리고 삼국유사는 5권짜리입니다. 그러니까 더 분량이 많은 거를 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련 스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가지산문, 선종 중에서 구산선문 중에서 가지산문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구산선문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오교구산 이런 얘기 듣지만 구산선문이라고 해봐야 딱 두 파가 중요해요. 그게 가지산문하고 사굴산문입니다. 이런 얘기 제가 예전에도 잠깐 해드렸을 거예요. 가지산문의 도의국사, 지금 조계종의 종조가 도의국사예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쭉 내려가다 보면 이 이련 스님, 보각국사 이련 스님, 그리고 이쪽에 태고 보우 스님, 고려 말에 이쪽 팀이 한 팀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쪽 사굴산문에 누가 있냐면 범일국사, 강릉 단오제의 주신, 그 다음에 대관령 국사 성황신. 나 그거 되게 재밌어요.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 잠깐 해드렸었는데, 거기 가면 성황신 부인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속화되면서 막 이제 민간 풍속하고 섞이면서 굉장히 이상한 형태로 발전된 재밌는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무불스팝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불교하고 무속하고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연구할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누가 있냐면 보조국사 진울 스님, 그리고 여기에 나홍 스님이 있고, 나홍 해근 스님이 있고, 그리고 이쪽 밑으로 내려가면 원래는 이쪽에는 모감 찬영이라는 분이 있고, 이쪽에는 해근입니다.
근. 그다음에 무학대사가 있거든요. 무학대사가 무학대사 다 아시잖아요. 무학자초라고 하는 분이고 이렇게 이제 두 분이 대표적인 제자예요. 이 제자 그리고 이쪽에 나중에 함어득통이 나오고 신미스님이 이쪽 계열이라는 설도 있고 아니라는 설도 있고 뭐 복잡합니다. 그 신미스님 족보 따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런데 이 법맥들이 다 끊어지고 나중에 남은 거는 화남 혼수스님이라고 하는 분만 이쪽 법맥이 지금 우리나라 불교 전체 법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은 다 끊어졌습니다. 이쪽 맥들이. 희한하게도. 그리고 이분 것만 남았는데 이분이 이어른 제자인지가 알딸딸합니다. 저는 이어른 제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고, 조선 후기 사람들은 이어른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조선 전기에도 이어른 제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요. 그리고 저 혼수문집이 남아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까지 남아 있는데 그게 북한에 있거든요. 나 저거 어떻게 좀 입수를 할 수만 있으면,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어요. 일제시대 때 조사에는 있다고 나오는데 지금은 뭐 사라졌는지 어쩐지 모르겠고, 그래서 저 두 파가 아무튼 제일 중요하고 지금은 혼수 법맥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스님들은 전부 전통 스님들하고 연결이 돼요라고 하면 저 혼수 스님 후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 혼수 스님이 이제 어떻게 볼 거냐에 따라서 조계종의 종조도 누구로 할 거냐, 뭐 어쩌고 이게 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각설하고 저런 분들은 다 통일신라 말부터 선문이 들어오니까 선불교라고 하는 거는 훨씬 뒤쪽에서 발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불교는 훨씬 뒤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국유사에는 안 쓰이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분 같은 경우는 가지산문에 당신이 이제 국사까지 하시던 분이니까 선에 대해서 더 많은 글들을 쓴 거죠. 삼국유사 5권보다 60권이 훨씬 더 많잖아. 그렇게 많이 썼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쓰면 뭐 합니까? 안 남았는데. 참 인생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자가 강한 거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삼국유사만 남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거기에는 선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선승들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더라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이때가 어느 시절이냐면 요 삼국유사가 산술되던 시기, 그 다음에 이승유가 제왕운기 쓰던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몽고 전란 시기입니다. 몽고 전란. 몽고한테 뒤지게 당하고 이제 약간 뭐 좀 해결된 정도 뒷수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때 이제 뭐가 나오는 거냐면 유명한 단군입니다. 단군 신화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삼국유사하고 제왕운기에만 단군이 있어요. 그래서 단군이 등장한다라는 것도 상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외세 침략 상황 속에서 저건 외부인이잖아요. 외부인. 그래서 우리 반도 사람들은, 쉽게 말해서 고려 사람들은 단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백제나 고구려를 떠나서, 백제, 고구려, 신라라는 걸 떠나서 이 사람들은 다 한민족이다. 그 근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누구냐면, 그렇게 주장하려고 했었던 게 누구냐면 단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몽고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아내를 단합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용도로다가 단군이 대두하게 된 거고, 그리고 단군의 대두라고 하는 것도 요임금 때라고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하고 우리하고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중국의 따라지 국가가 아니고, 우리는 중국과 대등한 정도에서 약간 뒤쪽에, 우리는 약간 늦네. 요임금 때 잠깐 너네 나라 세웠을 때 사실 우리도 그때부터 시작했는데 몇 년 늦었어. 아유 아깝네. 이렇게 하고, 우리는 그렇게 자주적이고 대단한 나라이기 때문에 몽고에도 굴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걸 말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단군신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제가 이게 삼국유사에도 또 나오니까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자주적인 의미를 내포하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이승유, 이게 동안거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척의 천은사 쪽에 살았는데 나중에 이제 벼슬 잘리고
자기가 이제 저쪽 삼척 지금 천은사 쪽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내려가서 좀 뭐 간장사라고 저게 대장경을 본다 그래서 간장사 자기가 살던 데를 절로다가 바꿨어요. 그래서 굉장히 불교적인 사람이에요. 불교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제왕운기에도 단군 이야기가 나온다더라. 그래서 중국과 완전히 우리는 달라라고 하는 걸 얘기하려고 한 가지 그런 게 한 가지. 그 다음에 몽고 사람들하고도 달라. 그래서 우리는 우리끼리 자주적으로 무언가를 해결해야 돼. 그리고 세상에 당군이 뜰 때는 딱 두 번입니다. 우리 역사 속에서 당군이 뜰 때 두 번. 한 번은 언제냐면 이때가 한 번 뜬 거고 한 번은 일제강점기 때 나철의 대종교 운동 할 때도 당군이 뜹니다. 그때도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가 잘 단합해서 격퇴시켜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군이 계속 내려오던 이야기 아니에요? 아닐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지역적인 스토리였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지역적인. 그러니까는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해모수도 하나의 스토리예요. 해모수가 부여계거든요. 부여계. 그게 나중에 이제 고주몽 쪽으로 해서 고구려로 이제 이식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 스토리도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도 여러 개의 저런 천손신앙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있었던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당군 이야기고, 당군 이야기는 정체성이 뚜렷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어떤 계통하고 뚜렷하게 연결이 돼 있어. 그러니까 해모수나 이런 거는 왜 안 썼느냐? 그건 고구려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끌어올리면 고구려 쪽을 띄우는 것처럼 느낌이 돼. 그래서 좀 알딸딸하고 잘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을 띄어 올려서 전체 민족의 시조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 부여, 마한, 진한, 변한 다 아우르는 사람, 이거를 아우르는 전체 시조를 한 명을 끌어내서 우리를 단합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색깔이 불분명한 사람을 끌어들이게 된 거고, 그게 당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굉장히 뚜렷하게 예전부터 쭉 있었던 분입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랬으면 띄우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려고 하는 목적에 상당히 부합한 인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당군 신화가 생각보다 만들어진 게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을 거다. 뭘로 추정할 수 있느냐? 한 가지는 남성산신 1호가 당군이에요. 남성산신 1호가 당군. 그런데 이거보다 더 오래된 뭐 지리산 산신 이야기나 이런 쪽으로 가면 여성산신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경주 관련해서도 뭐 선도성모도 여성산신이고, 그래서 연대가 오래되면 여성산신 이야기가 나오고, 남성산신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남성 중심 사회가 확립된 뒤에 나온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오래된 버전은 아니에요. 중국도 뭐 그러네 저러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 뭐 마고 전설이나 뭐 이런 식으로 가면 여성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서왕모나 이런 식으로.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래된 층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리더가 되는 이야기들이 나오면 생각보다 층위가 높고, 그 다음에 남성이 리더가 되면 남성 사회로 완전히 틀이 바뀐 뒤에 나온 이야기라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군 신화도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뒤에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불교적인 요소들도 들어가게 됐고, 그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중국 서안의 태백산 신앙이 들어와서 태백산 신단수로 당군이 내려오는 거고, 나중에 아사달에 뭐 도를 정하고 그게 이제 구월산이라는 설도 있는데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사달도 이건 상당히 미스테리한 뭘 의미하는지 저도 많은 생각을 했는데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아사달 우리나라 역사에 2번 나옵니다. 당군 신화의 아사달. 그 다음에 불국사 석굴암. 아니 석굴암이 아니고 다보탑 석가탑. 석공 아사달. 아사녀는 사자입니다. 그거는 아사달과 관련된 어떤 여성형을 표현하려고 아사녀 이렇게 쓴 거고, 실제로는 아사녀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뒤에다가 여자 쓰는 거는 약간 무성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돼서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여성형을 하나를 더 만들 때 쓰는 기본적인 겁니다. 천관녀, 좀 이따가 그런 얘기를 제가 해드릴지도 모르겠는데 천관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천관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사장들인데 그게 여성을 지칭하려고 거기에 여자였어 라고 해서 천관녀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를 뒤에다 붙인다는 게 굉장히 인위적인 겁니다. 그래서 아사달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후대까지도 아사달과 관련된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아자 들어가면 이게 좀 야리합니다. 이 동아시아 문화에서 이 아자 들어가면 그걸 뭐 해석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게 뭘 하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아도 얘기할 때도 또 나오는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아도가 이제 사람 이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나중에 아도 이야기할 때 또 해드릴게.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는 삼국유사나 그다음에 제왕운기 같은 게 시대적 요인이 존재한다더라. 그 시대적 요인은 뭐냐면 몽고라고 하는 외세 침략기 때 우리의 자주성을 지켜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 그다음에 중국과 우리는 다른 나라다.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시작할 때도 달랐고 그다음에 민족도 달랐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삼국 사기 같은 입장에서는 사실 나오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당군 왕검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쪽 기조고 나중에 이제 중국에서 기자조선 이렇게 해서 뭐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 기자라고 하는 분은 주나라 마지막 때 주나 비간, 기자, 미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그랬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또 미화시키는 구조들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기자조선을 뭐 만들었다. 그래서 당군조선이 있고 기자조선이 있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당군 얘기할 때 한 번 더 해드릴게요. 중국에서는 사망오제라고 하거든요. 사망오제. 사망이 뭔지 잘 모릅니다. 18사략 같은 데는 천왕시, 지왕시, 인왕시고 그 다음에 또 설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잘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데는 태오복희씨, 그 다음에 염제신동씨, 그 다음에 여화씨를 넣는 경우도 있고 황제 헌원씨, 공선헌원을 넣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경이라든지 뭐 소호 금천씨를 넣는 경우도 있고 추경은 불의 신입니다. 불의 신입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썰들이 있어. 그래서 사망이라고 하는 거는 인류 문명의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류 문명의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작점에 해당하는 전설적인 사람들. 복희는 거의 언제나 들어갑니다. 복희하고 신농은 약간 필수적인 것 같고 저 세 번째를 황제 공선헌원으로 넣느냐 안 그러면 이제 뭐 추경으로 넣느냐 뭐 어쩌느냐 여화로 넣느냐 여화는 이제 복희 동생 남매예요. 그래서 쌍둥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뭐 여동생 정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팀으로 들어갈 때도 있고 그래서 좀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상징적으로만 보면 천지인해서 천왕시, 지왕시, 인왕시 천지인 3제를 가지고 그냥 상징적으로 천지인이 시작됐어 라고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근데 이거는 중국 사람들도 저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가 봐요. 그래서 사마천의 사기에서도 사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오제 본기부터 나옵니다. 중국 역사를 오제 본기부터 그 중국 오제 본기가 공선헌원 이게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자기네 우리식으로 말하면 당군 같은 분입니다. 황제 헌원씨라고 하는 공선헌원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네 당군 같은 민족의 시원자 그러니까 그거를 하화족이라고 하거든요. 중국 민족을 하화족, 그냥 한족이라고도 하고 하나라하고 저 화산족이 섞였다 그래가지고 하화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헌원 계열이 전욱, 제곡 이게 다 헌원의 혈족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고 실제로는 이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사망으로 넣느냐 오제로 넣느냐 때문에 헷갈리는 것 같아요. 이 사람 비중이 워낙 크거든. 이 사람의 비중이 워낙 크거든. 그래서 이게 이제 요임금, 순임금. 요임금, 순임금. 그래서 요임금은 당나라를 세우고 그래서 요임금은 눈썹이 8개 색깔이 무지개떡 눈썹. 제가 예전에 얘기해드렸는데 이게 무지개떡 눈썹. 그래서 팔체 이렇게 칼라로다가 염색하듯이 이렇게 쫙 해가지고 눈썹이 되게 재밌을 것 같죠. 그리고 저 양반이 세운 나라가 당나라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당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당나라, 송나라 할 때 그 당나라도 사실은 연원이 저기까지 그 고대 나라를 복구한다라는 개념 어떻게 보면 따온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이 조선. 조선이 뭔 조선이냐? 단군 조선. 그래서 따온 거죠. 고조선을 따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래서 당나라도 원래는 이게 오리지널 당인 거예요. 이게 오리지널 당.
그래서 당요 이제 이게 사위죠. 사위. 순임금은. 그래서 순임금은 우순. 순임금은 우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순 이렇게. 그리고 순임금은 검은 동자 2개. 검은 동자 2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들 이게 기인의 이상이에요. 황후도 검은 동자 2개라니까. 칼라렌즈 같은 거 잘못 껴가지고 이렇게 살짝 밀려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이런 게 뭘 뜻하는 거냐면, 날 때부터 아주 대단한 사람, 이라는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없잖아, 그죠? 눈썹에 이게 뭐 색깔 들어가 있어? 아, 눈썹에 색깔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구나. 눈썹 밀고 문신으로, 문신하면서. 눈깔이 뭐 그 까만 동자가 2개고 없잖아요. 아, 이렇게 없는 분들은 평범한 분들. 평범한 분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 열심히. 타고난 게 특별하지 않으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단군을 여기에 맞췄다라고 하는 거는 중국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 역사의 시작은 여기라고, 역사라기도 좀 애매하고, 이 다음에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가 나오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은나라부터가 역사거든요. 황한문명이 은나라부터예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그냥 중국에서 워낙 이 약을 팔 때 일반화된 거예요. 요임금 때, 순임금 때, 요임금 때 뭐 태평가를 부르고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저기까지 그냥 역사로 다 이해하고 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중국 역사의 시작을 우리나라 역사의 시작으로 딱 맞췄다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물론 아까 단군 신화가 뒤에 거라며. 아니 그래도 그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다니까. 그렇게 하는 거는 상당히 자주적인 거예요. 그다음에 삼국유사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분들이 지금 봐봐 1200년대의 자료를 모으는 거거든요. 1200년대면 고려 중기 때 자료를 모은 거잖아요. 삼국시대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었겠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거의 다 없어졌겠죠. 그냥 전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 1200년대에 300년대, 그러니까 1000년 전 자료를 모은다고 생각해봐. 뭐가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 1000년 전 거 뭐 몇 가지나 남아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AD 1000년 몇 가지가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문헌 남은 거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고, 어디께 제일 많이 남았냐면 신라께 당연히 많이 남습니다. 그거는 기간도 길었고, 왜냐면 통일하고도 한 300년 정도 갔으니까 그 통일 뒤로도 한 300~400년 가잖아요. 그게 600년대 말에 통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300년 정도 가고, 그러니까 기간도 더 길었고, 신라가 992년이니까 총 기간도 더 길었고, 또 뭐가 있냐면 백제나 고구려 거는 더 빨리 흩어졌겠죠. 사라졌겠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라께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고구려보다 신라가 역사도 더 오래된 나라예요. 그렇게 기록되는 거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고, 뭐 삼국유사도 그렇고 삼국사기도 그렇게 써요. 근데 그거는 신라 쪽 입장이 반영됐을 거다. 이런 정도 추정은 해봅니다. 고구려 거는 사실 뭐 잘 모르겠고, 백제 같은 경우는 백제 지역에, 우리는 지금 백제는 다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내려오는 사찰의 이런 전설이라든지 뭐 사적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들을 많이 써놓습니다. 거기도 뭐 원효 스님, 의상 스님, 그 다음에 자장 스님이 창건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갔을 리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미쳤어 거기 가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북한에 저일 지었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 안 가. 내가 안 간다고. 가면 총 쏘는데 어떻게 가. 상황 파악을 해야지.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게 뭔 뜻이냐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일종의 절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은 평등 아닙니다. 그리고 한민족이라는 생각 없어요. 같은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 없어요. 신라보다 이 사람들은 다 밑에예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약간 착취도 당했을 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절이 실제로는 그 신라에서 유명한 그 스님이 창건한 절이에요 라고 해서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유생들이 자꾸 이렇게 절에 와서 삥 뜯고 못된 짓 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 머리를 때리고 그래서 아무튼 많이 당해요. 많이 당하고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그때 진짜 이 나라 아마 최악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거의 전 역사에서 거의 최악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얘기를 책에다 써놓는다니까. 조선 사람들은 일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 조선의 남성들은 일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 모든 일은 여자들이 하고 그리고 걔네들은 그냥 누워가지고 담배나 피다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한두 잔 먹고 이게 그냥 굴러다니면서 살아. 그래서 왜 전애들은 의욕이 없을까라고 봤더니 조금만 열심히 일해서 뭐라도 좀 벌어놓잖아. 그럼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기 때문에 먹는 것만 더럽게 먹는데 예, 이거는 먹는 게 남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보충하는 방법 문제 때문에 식사량 문제도 있지만 그냥 먹는 것만 남는 거 갖고 있으면 다 뺏겨.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절도 그래서 무진장 그때 다 날아가고 막 난리들이 벌어져요. 그 역사에는 잘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이 잘 안 돼 있는 게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 그런 거 아세요? 그때 기록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기근이 들었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얘기해요. 임진왜란 때가 나왔어요라는 기록이 나와요. 우리나라의 경신대기근하고 을병대기근 때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날아간 것 같습니다. 굶어 죽어서.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유는 간빙기, 소간빙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됐었어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고 거의 전 지구적으로 막 절단이 나는 사건이 한번 벌어졌고 그 다음에 1800년대 말부터 이제 1800년대 중기부터 이제 나라가 개판이죠. 개판이죠. 그래서 그냥 다 앞다툰 수탈. 조금이라도 세면 다 수탈. 그때 절 엄청나게 없어졌습니다. 절도 엄청나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시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그렇게 뺏길 때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숭유억불 때문에 사찰들이 삥도 많이 뜯겨요. 노역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 근데 아는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경복궁, 남한산성, 북한산성이 사실은 불교 유적이다. 승려들이 공출돼서 했다니까 그 일을 거의 대부분 돈을 받느냐 돈도 못 받았어. 그냥 맞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공출돼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 새마을운동 때. 근데 그거는 자기 집 근처 일이었지. 이거는 국가 일을 그냥 잡혀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산성, 북한산성에 지금도 절들이 남아있잖아요. 옛날에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유교와 관련된 것들을 뭐 왕의 위패를 모시는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게 축원에 남아있어요. 발원패라든지 안 그러면 상단 축원에 주상전하 쉽게 말해서 만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라는 거지. 그런 식들의 작업들을 하는 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어용 아니에요? 근데 약자가 나를 수탈하는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의 권위를 빌려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백제에서도 터무니없는 스님들이 창건했다라고 하는 게 신라에 이게 뭐 말이 돼? 그 사람이 거기 갔을 리가 전혀 없는데 마곡사도 자장률사 창건이라고 나온다니까요. 자장률사가 그 당시 가면 죽어요. 가지도 않지. 왜 안 가냐? 위험한데 거기를 왜 가? 신라 불교의 넘버원이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금 다음에 재상급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위치가 높은 사람이 그런 위험한 데를 가겠어? 안 가. 그런데도 마곡사 같은 데도
자장육사 창건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화엄사, 구례 화엄사, 원효 의상 얘기가 나온다니까. 물론 통일했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도 있고, 통일 직후에 안정이 안 돼 있는데요. 그쪽은 아직. 그러니까 그냥 다 갖다 막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좋다 하면 갖다 붙이면서 방어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신라 중심으로 쓰일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는 백제에 대한 기록이 적은 것도 있고, 백제나 고구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있고, 그들이 신라 쪽으로 붙은 것도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약자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조선을 뭉갠 것도 있고, 우리 걸 뭉갠 것도 있고, 앞제비들도 많았었잖아요. 아니 어떤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꼭 비판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면 그렇지만 그냥 살기 위해서 이렇게 변절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타고나야 돼요. 자, 봐봐. 구한말 때부터 살면 진짜 이게 힘든 인생이다. 이게 조선에 붙어야 되나, 일본에 붙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되면 일본 쪽으로, 그러다가 또 이제 해방이 되면 이게 또 북한 공산당으로 가야 되나, 민주로 가야 되나, 또 이게 미국으로 가야 되나, 소련 쪽으로 붙어, 이걸 다 성공한 사람도 있어. 그런 분들은 요즘 태어났으면 펀드 매니저를 하셔야 됩니다. 야, 이게 타율이 너무 좋은데?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데, 한쪽은 골로 가는 쪽이에요. 옛날에 태극기 휘날리며 그런 거 봐봐요. 그럼 쌀배급 조금 더 먹으려고 그 사인 한번 해줬다가 나중에 처형당해 버리잖아. 예, 그쪽에서 쌀 준다니까, 먹을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거 네가 당원으로 뭐 가입하고 뭐 이렇게 조금 해봐. 그러면 쌀 좀 줄게. 그러면 그러던 시절. 그러니까 생계형은 사실 저는 조금 이렇게 참작들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자기가 먹고 살만한 상황에서도 더 하려고 막 이렇게 서대는 사람들은 단죄를 해야 되고, 뭐 진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 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근데 아무튼 질곡의 역사입니다. 질곡의 역사. 그런 정도 생각을 일단 하시고, 그래서 신라 쪽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더라. 그 생각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도 본비라고 하는 건 아도에 대한 어떤 비문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련 스님이 어느 정도 이상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저 때는 국사 때가 아닙니다. 저거 이제 삼국유사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저거 편집 다 끝나고 나서 제자들하고 운문사 쪽에서 거의 편집을 한 것 같고, 그거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개성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국사에 해당하는 국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제 큰 스님일 때 이거를 자료들을 다 모으고 그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몽골 안으로 인해서 전쟁이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우리가 잘 싸워서 좋은 점은 있는데, 그렇게 전쟁이 장기화되잖아요. 한 40년 정도를 항쟁을 했거든요. 이러면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판단 잘 해야 돼. 예전에 그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럼 독일이 밀고 들어왔을 때 바로 항복해버리거든요. 전쟁 안 하고, 뭐 그러면 항복.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꼭 옳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판단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항전을 해서 멋있어요도 가능해. 그런데 그 항전 대상이 몽고면 생각을 또 다시 해봐야 돼. 이게 항전에서 멋있어요로 끝날 수도 있지만, 못은 개뿔 바닥을 싹 청소를 해버린다 이러고 가는 사람한테는 이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이것도 잘 선택해야 돼요.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40년을 몽고에서 이렇게 항전을 하면 나라가 임진왜란은 유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야, 임진왜란 급이 아니다. 임진왜란은 그나마 그거는 나의 기간이라도 짧고 저 북쪽이나 이런 쪽
그나마 좀 살았어.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40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그리고 몽고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외국보다 더 잔인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잔인하거든요. 그러면 첫 절단이 난 거지. 그래서 무언가를 전해야겠다. 이게 다 없어지기 전에, 잊혀지기 전에 내가 정리를 한번 해서 통합적인 걸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그건 굉장히 큰 뜻을 발휘한 거고, 만약에 저게 없었으면 우리나라 고대사가 진짜 심심했을 겁니다. 제가 고대사 전공자예요. 한국 고대사 전공자인데 너무너무 심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걸 남겨줌으로 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 왜? 삼국 사기같이 무미건조한 것만 남겨주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없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알딸딸해짐으로 인해서 할 얘기들도 많고 전공자가 기량차가 압도적으로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글자만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저렇게 해석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제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알딸딸한 문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해져요. 고맙지. 고맙지. 쟤라도 지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도에 대한 비석이 있었대요. 아도에 대한 비석. 거기에 보면 전불시대 칠처가람지라는 게 나와요. 경주에 전불이 누구냐면 이제 그 얘기 때문에 저 기록을 제일 먼저 꺼내는 거야. 부처님 이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선배가 가섭불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전불시대 7분의 부처님 하면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구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미륵불 이렇게. 요 가섭불 유적지가 가섭불 때 절터였던 데가 7군데가 있대, 경주에. 그러니까 이거는 인도보다 우리가 빠르다. 불교 역사가 인도보다 빨라. 인도 거라고 하지 마. 불교는 원래 우리 건데 수출했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수출한 건 아니고 우리 거였는데 잊혔어. 그리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에 보면 이제 쓸데없는 얘기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구에도 원래 예전에 우리 인류, 현생 인류 이전에 문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싹쓸이를 당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뭐 기상이변이 생기면서 싹쓸이를 당하고 또 다른 생명체들이 나와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또 문명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파다 보면 연대충이가 안 맞는 것들이 가끔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착각입니다. 대부분 착각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판. 이거 누가 알겠어? 이 스토리는 나밖에 몰라. 불교가 372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중국과 비교할 수 없는 불교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교 전례를 인도에서 불교 전례를 얘기할 때도 중국보다 빠른 전승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런 스님이 뺐더라고. 그 기록을. 분명히 이런 스님이 봤을 건데 왜 그 기록은 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이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설이 길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전불시대, 이건 가섭불시대의 칠처가람지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저기 말고 플러스 알파로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그래서 8군데입니다. 8군데.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